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한 끗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들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460조 원전 수출, 가장 크게 올라갈 세계 최초 기술을 가진 진짜 주식은 이 주식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영상에서도 실제 원전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최근 뉴스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가장 세계 최초 기술을 가진 이 기업, 가장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베팅하셔도 될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까지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보게 된 기사 내용 중에 이 기사 내용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주말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뉴스예요. 소송 장기화 실익 없다. 한수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수익 배분 협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한국전력과 미국의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상업적인 타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원전 동맹 민민주와 찾기 같이 협력하자는 거죠. 싸우지 말고. 한수원 상대로 낸 소송 철회 전제. 지금 이제 철회를 했을 때 우리가 윈윈하자는 거죠. 원전 수주 이 수익 로열티 명확하게 나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 소송에서는 뭐냐면 원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술은 원천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1973년도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국내 부존 원자원의 개발과 에너지원의 다원화를 추구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는요. 고리원전 1호기 지금 현재 1971년 3월 19일에 고리 현장에서 기공식을 가진 이래 87개월간의 건설 공사를 거쳐서 1978년 4월 29일 날 준공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내용을 따온 내용이고요. 이제 고리 원자력 1, 2호기와 월성 원자력 1호기는 외국 업체에 의하여 일괄 도급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다. 여기서 외국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웨스팅하우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내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은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원전 건설은 너네 기술이 맞았으나 뒤에 진행되는 고리 원자력 3, 4호기에는 한전의 주도하에 분할 발주 방식으로 전환했다. 왜? 자신이 독자적으로 해당 기술들을 습득함으로써 우리 너네의 도움을 받긴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들은 우리가 할게라고 하면서 분할 방식을 주도했고요. 지금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 자체를 독자적인 기술을 하에서 만들었다라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 개발했다. 이번에 수출하고 있는 기술을 우리는 독자 개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웨이스팅하우스는 원래 내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현재 싸우고 있고 소송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런 소송에서 한수원이 손을 내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손을 내밀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지금 현재 이런 소송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례가 중요합니다. 앞서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가 이 판결의 주요 논점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과거에 미국 허가 없이 원전 수출 안 돼 미국에 고발한 한수원 지금 현재 미국 고발 당한 한수원 폴란드 원전 수주 막판 악재다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볼 건 이거거든요. 웨이스팅하우스에서는 소장에서는 한수원은 2010년에 아랍에미리트 중동 지역에 수출한 APR 1400 4기를 수출할 때 이런 필요성을 인정했다라고 강조했으며 미국의 기술과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즉 과거에도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출 당시에도 똑같은 소송으로 바로 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 원자력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때 당시에서도 기술 로열티를 제공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수원의 소송 패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한국수력 원자력이 화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웨스팅하우스는 최대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더라도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고민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왜 그런 거냐면 '이 뭐 득보다 실이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왜냐 최근에 여러분들께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폴란드 원전의 출혈 입찰 지적 13년 전보다 단가가 20에서 41% 낮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 황수원의 지금 현재 메가와트당 지금 현재 발전 단가가 지금 현재 그 건설 단가가 약 267만 달러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460만 달러,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40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수력 원자력보다 프랑스 기업이 1.7배 비싸고요. 웨스팅하우스가 1.5배 비쌉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단가가 굉장히 싸다는 건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제목에서 보셨듯이 13년 전보다 단가가 20에서 41% 낮습니다. 13년 전보다 20에서 41% 낮은 건설 단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거 이익이 남을 수 있냐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죠. 특히나 지금 원자재 가격이요. 2021년도 그러니까 즉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쭉 상승했었거든요. 2021년 중 전년 대비해서 50%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해당된 자료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멘트 가격부터 해서 다른 철강 가격까지 전부 다 비싸진 상태에서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해도 건설 기술이 발전해도 이게 말도 안 되게 가격을 깎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수원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뭐 이렇게 당장에 지금 첫 번째 건설이 적자를 보더라도 한수원의 목표는 뭡니까? 첫 번째 건설에도 적자를 보더라도 첫 번째 건설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건설을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손실을 입어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건설을 연속해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건설 가치 자체에도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으나 두 번째, 세 번째 에서 굉장히 좋은 이익을 챙겼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팀 코리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현재 상호운전 중인 1위국이야. 지금 현재 경험을 바탕으로 선을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남은 3, 4호기도 모두 성공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한다. 그죠? 3, 4개까지 지금 현재 건설에 들어갔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설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5호기, 6호기까지도 지금 현재 건설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일해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뭐 업무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원래 일을 같이 해본 사람들하고 호흡을 맞춰본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게 낫지. 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터치를 부릴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합의안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1에서부터 10까지 다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복잡 부분을 배제하고 다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건설 단가도 싸고 이미 일을 한번 해봤던 한국이 편해서 추가적인 건설을 맡길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해당 사업에는 지금 현재 똑같이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 기업하고 프랑스가 관심을 보이고 있죠. 다만 지금 현재 여태까지 아랍에미리트는 원전은 당초 8기 규모로 구상했던 사업으로 4호기까지 한국에 건설했으니 5호기, 6호기 건설 의사가 있는지 아랍에미리트 측에 확인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건설 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부분이죠. 이제 이런 아랍에미리트를 잡기 위해서 기술 이전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자면 화면에 보이시듯이 말도 안 되는 건설 단가로 인해서 초기 건설 비용은 첫 번째, 두 번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출혈 입찰이 될 수 있으나 연속되는 건설을 통해서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 창출까지 가능한 사업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과거 정부도 보수 정부도 그렇고 이번 보수 정부의 원전 수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윤을 한번 따져보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 국가의 원전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올라가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끝이 아니죠. 폴란드 수주도 가능하게 될 거고요. 폴란드 수주가 일어나게 되면은 폴란드 이외 원전 수주 가능성까지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10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목표를 달성하는데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나 대장주격 종목들, 실제 수주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들이 결과는 최소 10년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원전화 건설 지금 먼저 아랍에미리트 건설 자체도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건설을 시작하고 나서도 10년이나 걸려서 완공이 됐었잖아요. 그죠? 완공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하고 결과는 10년 뒤에나 알 수 있지 않을까 최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식의 관점에서 이 주가의 흐름을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주식의 관점에서는 호재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윤을 못 낼지언정 폴란드의 입찰에서만 성공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술 자문료를 주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문제였던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탄전 기술의 2010년도 당시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때 당시 보시면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횡보를 거쳐서 추가적인 2차 파동, 눌림목 뒤에 3차 파동까지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께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때 당시에 주가가 상승한 이력이 있는 걸 감안해 본다고 하더라도 최저치 대략적으로 3만 원 단가에서 시작했었던 한전 기술이 최고 가격으로 14만 2천 원까지 갔습니다. 대략적으로 440%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때 당시에 증시가 상승의 흐름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440%까지 이번에도 간다라는 설명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께 이번에 적어도 주식시장에 현재 머물고 있는 주가가 신고가를 한번 도전해 볼 만큼 적어도 신고가에 도전 안 하더라도 전고가 부근까지는 한번 치솟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까지 안 가도 상관없고요.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절반만 하더라도 솔직히 9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추가 매수라든가 단가 조정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신규 매수를 통해서 이 절반 가격만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챙길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존재합니다. 상한가 한 방만 먹어도 우리가 정말 우리 주식시장에서 챙길 수 있을 만한 수익, 이번 연도 수익은 다 챙길 수 있을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타이밍에 맞춰서 원전 관련 종목들을 잘 쓸어 담아 놓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수익들을 챙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해당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느냐? 저는 딱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예제로 보여드렸던 한전기술도 굉장히 괜찮은 기업인데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력적이라고 봐요. 항상 주식은 뭐로 올라갑니까? 기대감에 상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 원전 수주 저는 한국 정부가 손실을 보더라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해외 원전 수준을 할 거라는 게 이번에 의지를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웨스팅하우스하고도 협상 보겠다잖아요. 기술 자본료 다 내주더라도 해외 원전 수주 이끌어내겠다잖아요. 그죠? 그럴 만큼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해외 원전 수준을 될 거라고 봐요. 얼마나 이윤을 챙길지 적자 사업으로 끝날지 흑자 사업으로 끝날지가 중요하지. 그죠? 그렇다면 해외 원전 수주가 실제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 이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는 원전은요, 바로 어떤 원전이면 대형 원전들입니다. 실제 한전기술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해당된 내용 수출하는 상품이 나오는데요 APR 1400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원적 주력 모델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원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자력 발전소 지금 현재 에너지 투입량 대비해서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을 선호해 왔고 지금 당장 전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이런 원전들을 수출해 왔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건이 터졌죠? 후쿠시마 원전. 지금 현재 해일로 인해서 해당되는 큰 원전들이 큰 만큼 안전하게 지어야겠지만 안전에 최대한 만들겠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류가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망가지는 모습들을 봤죠.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이 문제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소형 원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소형 원전들이라고 하고 SMR 기술을 탑재한 원전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스마트 원전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럼 이 스마트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 바로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건설에만 몰두하지 않고 관련된 소형 원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 이외에도 과거부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세계 최초 3대 원자로 수출하, 서부발전 두산중공업 세계 최초 ESS 연계 하이브리드 발전 개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인 만큼 관련된 종목으로 가장 딱 한 종목만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을 공략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근데 SMR 기술 소형 원전 이거 아직 먼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빌 게이츠가요. 이 SMR 작게 만들면서도 소득 냉각을 주로 하는 SFR 한 단계 더 발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곧 2024년도에 건설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림원 기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빌 게이츠의 SK 꿈을 녹인 소금 원자로 개발 손잡았다라는 내용이죠. 해당된 내용들을 쭉 나와 있고 SK와 손잡은 빌 게이츠 4세대 원자로 만든다. 녹인 소금 해결료가 핵심이다라는 내용인데 이 해당 건설의 계획 자체는 2024년부터 2031년까지 7년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원 기술이 아니다. 건설에 실제 들어갈 만큼 어느 정도 완성돼 있는 기술이다. 이론적으로 완성돼 있고 이 건설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된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상승을 시작하면 가장 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니까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혹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도 과감하게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금씩 떠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반등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등할 때마다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고 반등을 보이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기술 등 원전 관련 종목들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더욱더 저점에서부터 상승 반등을 할 때마다 강하게 상승시켜줄 만한 기업 2023년도 딱 하나의 테마를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빼놓아선 안 될 테마로 원전 관련 종목들을 현재 꼽고 있는 만큼 우리가 더욱더 기대를 가지면서 홀딩하고 공략해 보셔도 될 만한 주식들이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들은요. 손실이 당장 나신다고 해서 조급함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떤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더 잘할까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께 공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 여러 기업들 다 건드려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진짜 괜찮은 기업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되는 영상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준 게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해당되는 댓글에 응원 메시지 더 적어주시면 더욱더 발전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들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아침 시황 그리고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다 싹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처음 나오게 됩니다. 삼성 어플리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앱 스토어에서는 똑같이 이재진 검색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버튼, 설치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핸드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해당 화면에서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장전 시황, 무료 급등주 포착 자료를 통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이슈를 정리해서 쭉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자 추천주, 단기 추천주로 한정 기술을 추천해 드린 적 있네요. 그죠? 전일자도 계속해서 한컴 미드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단기 추천 종목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을 통해서 오늘자 시장에 해외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으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와 제 의견들을 적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된 내용을 매일매일 시청하시면 주식시장의 저점 부근은 언제부터인지 정말 시장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는지 그 타이밍들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상세하게 이슈에 대한 내용들, 시장에 대한 전략들도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주가 요런 저가 부분에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저가 단기 저가 부분이다.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하셔도 된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 고점에서는 현금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탈출, 현금 비중을 줄이면서 하락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말씀도 해드렸었죠. 이러한 전략들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2023년도에 원전 관련 종목들 뿐만 아니라 대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섹터들을 제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온 자료집들이 있는데요. 상한가 랠리 공식 화면에서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서 공지글의 두 번째 줄을 확인하시면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 100% 무료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자료집의 맨 아래에 여러분들께서 하트 버튼 눌러주시고 2023년 2배 급등 유명 자료집 PDF 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든 컴퓨터는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2023년 유망 업종을 한눈에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섹터를 5가지 섹터까지 해서 여러분께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쫙 정리해 놨으니까요. 해당된 자료만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 쪽 마음 편하게 매집해서 들고 와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해당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셔서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조금 더 시장에서 가능성 높은 자료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항상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들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구독 버튼 다운로드 놓치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